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임 교수입니다. 네, 오늘 또 토요일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초영님께서 1바를 하셨고, 2바는 우리 서윤님, 네. 그리고 영재님, 현정님, 주연님, 에리님, 헤라님, 다솜님, 아, 민식, 민식님, 제가 아는 그 민식님인가요? 한 3, 4월 달에 뵀던 분 같은데. 맞나? 어쨌든 반갑습니다. 현식님, 민수님, 헤라님, 태인님, 은영님, 연우님, 네, 반갑습니다. 민호님, 안녕하세요. 상호님,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이거는 헤미올라, 헤미올라라는 네, 헤미올라라는 가수의 제목은 기억이라는 제목이고요. 어제도 제가 틀어드렸었는데, 어, 왜 기억이라는 노래를 틀었냐면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희 기억은 어제 라디오를 키자마자 여러분들께 뭐라 뭐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불에 빵꾸 안 났나요? 이불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이불 하나 다시 사야 돼요. 주변에 이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불이 지금 너덜너덜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세범님 반갑습니다. 저는요 지행님이요. 지행님도 알죠? 근데 사실 진짜 초창기에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기억해요. 특히 왜냐면은 댓글 하나만 달려도 막 W 교수랑 저랑 막 둘이서 와 이분 맨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네 감사하다. 근데 이제 되게 기억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태식님도 진짜 태식님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고 저 대시 교수님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저 소환하라고 맞아 기억나요. 네 서윤님 빨리 그랬죠. 여러분 죄송해요. 네. 네, 기영님도 알고요. 다 알죠. 저는 연우는 기어와 아는 사이예요. 반가운 또 우리 연우님의 친구시구나. 저 오늘 방송 사죄했나요? 오늘 사죄 방송 했냐고 우리 우형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 굉장히 취해 보이더라고요. 와 아침부터 막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도대체 제정신이신가요? 해장을 하셨나요? 해장은 콩나물이 최고랍니다. 이불을 얼마만큼 차신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오늘은 조금 힘들어서 이야기를 4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앵콜이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그렇게 빡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너무 제 입장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혼자 듣고 있으면 무서울 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무서운 내용 있긴 있죠. 당연히 무서운 얘기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이 무서움의 정도가 좀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학과 단톡방은 저기 서윤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네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사죄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네 사죄 안 할 겁니다. 사죄 안 합니다. 저는 잘했어요. 네 이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방에 켜진 불이라는 제목인데요. 약간 4분짜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파트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혹은 부모님과 같이 살던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 조금은 공감할 수는 있는데 좀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네, 매번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 공포심을 최고조로 해서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기왕에 들을 거면은 최대한 무섭게 듣고 아찔한 것이 제일 좋겠죠. 네, 불을 끄고 혼자 누우셔서 이어폰으로 눈을 감고
들으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방에 켜진 불.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방에 켜진 불.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4월쯤의 일입니다. 저는 정신없이 과제에 쫓겨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 해가 짧았던지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에는 언제나 해가 지고 어두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저는 집으로 향하면서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늦게까지 가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 가고 있어? 4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저에게 생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이 보일 때면 눈으로 천천히 1층부터 한층 한층 올라가며 집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날도 눈으로 한층 한층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1층, 10층, 15층, 16... 뭐지? 16층에 제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가게에 계시고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세다 보면 가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1층, 11층, 16층. 분명히 우리 집 16층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방은 어두운데 제 방만 유독이 환히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내가 아침에 불을 켜놨었나?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불이 한 번 깜빡하고는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 길로 경비실에 달려가 경비 아저씨께 엘리베이터 CCTV 감시를 부탁드리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물어보니 제가 올라가고 나서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집 안엔 아무도 없고 제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싸늘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섬뜩해서 결국 이날은 제 방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던 탓인지 다음날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집을 나서는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시고 특히 토속신앙과 민간신앙을 좋아하셔서 작은 장승들을 현관 앞에 두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승들이 모조리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며칠간은 제 방에서 자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목검을 품에 안고 잔 이후로는 별탈 없이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르르 떨어져 있던 장승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어차피 또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죠? 사실 그 집에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었었고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는데 지금 몇몇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 침입한 것이다. 혹은 귀신이 와서 잠깐 여기 있다간 것이다.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뭐 싸늘했다, 분위기가 무서웠다 등등 귀신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미신이나 토속신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어머니가 가져왔던 그 장승들이 엎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귀신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사실 그냥 듣고 있으면 무섭진 않아요. 이런 얘기는. 그쵸? 그냥 듣고만 있으면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문제가 정말로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내 아파트의 층수를 세고 봤는데 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불이 깜빡깜빡 마치 누군가가 껐다 키는 것처럼 그리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네, 그날 하루가 굉장히 찝찝하겠죠?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시청자가 또 많죠?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습니다. 50분. 오늘 최고 청취자 찍으면은 진짜 좋겠다. 뭐 아무튼 1층이라 바로 보입니다. 저도 1층에 살아요. 어쨌든 그쵸. 아버지가 불 켜놓고 장승을 넘어뜨렸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뭐 밖에 나가 계시는 것 같아요. 19층에 사세요. 어휴. 오늘 배경 괜찮죠? 이거 배경이 이제 저희 그 디자이너로 계시는 그 제인 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거고요. 아무래도 썸네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굉장히 잘 그려주셨어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귀신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귀신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요 밑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벌벌벌 떨면서 마치 떨리지 않는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제와는 조금 다르네요. 네, 어제와는 확실히 분위기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를 겁니다. 네. 오늘이 44회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주파수는 44.4MHz고 오늘은 44회. 죽음의 숫자가 양쪽으로 붙어 있죠. 역시 여자를 좋아하는 M 교수님. 요거 뒤에 있는 거는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거 뒤에 있는 거는 네. 오랜만이에요. 고은님 반갑습니다. 기브미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또 저를 세게 재촉해 주시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 기브미님을 위해서 이 얘기는 조금 이 얘기 좀 너무 빡센데 짧아요. 짧은데 굉장히 빡셉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귓구멍 열고 듣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M스러운 M 교수라고 요즘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전 굉장히 강렬하고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하나 들려주더라도 여러분 이번 제목은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예요. 잘 듣고 재미없으면 나가세요. 재밌으면은 이거 누르세요. 이거 막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갑니다.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 고등학교 시절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위에 대해서라면 박식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달 동안을 학교에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그 친구는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사각 팬티 한 장을 걸치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무렵 갑자기 싸늘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위에 눌렸는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코웃음을 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써서 가위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창밖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자신을 째려보고 있었다더군요. 이제 가위 눌리면은 귀신도 보인다고 자신감 있게 실실 쪼개주고 몸을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팔만 조금 움직이고 다른 곳은 꿈쩍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화장실로 기어갔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그곳에 담궜답니다. 그런데도 창밖의 여자는 그대로 아직까지 자신을 째려보고 있었다더군요. 아직 잠이 덜 깬 건가? 왜 이러지? 라고 수차례 세수를 하고 방으로 갔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보이는 그녀. 그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겁을 먹기 시작한 친구는 급기야 어머니를 깨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친구의 방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어머니의 눈에도 그 여자가 보인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째려보고 있는 그 여자를 말이죠.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오신 아버지. 근데 아버지 눈에도 그녀가 보이는 것입니다. 순간 아버지께서는 흠칫하셨지만 그 여자를 유심히 보시더니 슬며시 다가가서 말없이 경찰에 신고하셨다더군요. 알고 보니 윗집 여자가 창문 끝에 끈을 매어 자살한 거랍니다. 그 후 친구는 그 충격에 정신병원까지 통원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시련 때문인지 목을 메어 자살하던 그 여자가 마지막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좀 뻔하네 라고 대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지금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자살한 여자가 날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네,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 아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자살을 한 여자가 와 진짜 생각해보세요. 혀 막 이렇게 내밀고 해가지고 혀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잘 자니?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그렇게 편히 자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을 때 눈이 마주치면은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자신을 봤던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이 남는 사람이어서 네, 그 귀신을 쫓아다닌다는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게 정말 네, 많은 이야기죠. 100명 돌파하면 M 교수분이 닭을 쏜대요. 트! 치킨을 쏜다고요, 제가? 그 여러분이 치킨 쏴주시면 안 돼요. 치킨 먹어본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치킨이 무슨 맛이었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치킨은 처갓집 치킨. 그 소금에다가 찍어 먹는 치킨이었어요. 왕심이 기차표 끊어야겠다. 그런데 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해 안 가요. 그것도 그 왜 예전에 뭐 심리학자들 혹은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게 자신의 죽음을 네, 항상 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렇게 외롭게 죽진 않은 거죠. 그쵸? 근데 뭐 방법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그런 유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혹은 그냥 집어 던졌는데 몸을 집어 던졌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목매달아 죽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중에 그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대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집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책상 지금 여러분 책상 있으시죠 집에? 그 책상 밑에 보면은 그 책상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자신의 목에 걸고 창문을 열고 거기서 뛰쳐내렸다고. 그리고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그 책상이 그 창문에 걸쳐 있었다고 네, 목격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 창문이 보일러실이라서 안 보입니다. 찡긋! 부럽다. 70명 아니었냐고? 70명이면 닭을 드린다고요? 센 거 내용으로다가 잠 못 잘 정도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제 닭 드셨잖아요. 소주 4병이랑. 어제 그거는 저기 닭 한 마리. 우리가 먹는 건 치킨. 헐, 어떻게 치킨을 10년 동안 안 드셨어요? 우리 이제 속속이 이제 저희 거짓이 드러나고 있죠. 헐, 저번에 W 교수님 게임하실 때 치킨 드셨잖아요? 맞아요? 무서워서 머리 눈 뜨고 감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방송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방송, 그러니까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어떻게 저런, 뭐, 무서워서 머리를 눈 뜨고 감게 해달라고. 포포포 아시나요? 포포포는 이제 저기죠. 팔척 귀신. 나중에 팔척 귀신도 한번, 네, 장편이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책상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블라인드예요. 새벽까지 술을 어떻게 드시죠? 아, 아닙니다. 어제 8시부터 해가지고 10시 반까지인가 먹었어요. 딴소리 말고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참. 네, 알겠습니다. 뭐, 딴소리 말고 무서운 얘기 해달라면 해드려야죠. 세 번째 이야기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 6분짜리입니다.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굳이 뭐 댓글 안 보셔도 되고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음이 몇 개 섞여 있으니까 들으실 때 조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발자국 소리. 제가 예전에 살았었던 집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동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가장 작은 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가장 큰 방으로 제 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큰 방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거기다 큰 책꽂이를 사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말과 그간 방이 작아서 방 안에 두지 못했던 피아노를 방 안에 둘 수 있게 되어 제 기분은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새 방으로 제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책꽂이, 책, 그리고 책상. 그런데 책상을 옮기던 도중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한켠에 장판이 있었고 그 장판에는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뭔가가 파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꺼림칙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냥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을 바꿔 기분이 좋았던 것도 한몫했죠. 그런데 방을 바꾼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잠을 틈틈이 자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잠이 들던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였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깨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 정도가 되면은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시내의 번화가는 모르겠지만 주택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들립니다. 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그 발소리가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방을 옮기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평소 자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어 있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잘 시간이었지만 누군가가 중간에 깨서 화장실이라도 가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제 방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발소리라는 것이 사람이 걸어감에 따라 소리가 변하기 마련인데 그 발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맨발로 장판 위를 걷는 그 특유의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방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꿈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하시며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잠을 일찍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한참 단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에 있었던 가족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말을 걸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에 들려는 순간 이번에는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제 귀에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켰지만 역시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 동안은 그 집에서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계속해서 났으니까요. 지금은 이사를 해서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고 그때의 그 발자국 소리는 그 이후로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 안에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패여 있었던 장판 말입니다. 잠긴 방 안에서 내 귓가에 대고 누군가가 말을 하고 숨을 쉬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그 발자국 소리.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아마 그 발자국 소리는 밖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제 방 안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효과음 쩔죠 오늘? 사실 근데 2편밖에 없어요. 효과음을 좀 넣어보긴 했는데 넣으면은 왠지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댓글에서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군요. 싸우지 마세요. 네, 별일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좀 바뀐 게 굉장히 많죠? 네. 이제 뭐 방송 시간도 11시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또 그림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우리 맨 처음에 귀신 없었잖아요. 그쵸? 이 귀신들도 좋아하는 이 공포 라디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느낀다니까요. 요즘 녹음하거나 편집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찾고 있거나 이렇게 방송할 때도 그래요. 느낌이 조금 뭐랄까 진짜로 막 모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냥 무슨 뭐 여러분들께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저도 대단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게 많아서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악몽 꾸고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하는 거죠. 아, 김혜민님께서 안녕하세요. 몇 번 들었는데 처음 댓글 달아요. 재밌는 이야기 너무 좋아요. 마지막 이야기인가요? 이야기 몇 개 더 있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네, 더 챙기죠. 태그님 재밌다. 흐흐흐 너무 재밌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거 발자국 소리 같은 경우는 그쵸.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전에 그 큰 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분명히 쓰셨을 텐데 왜 부모님께서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 라는 좀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효과음을 좀 때려 박았습니다. 효과음은 제가 네, 이것저것 다 네, 뭐 따서 하긴 하는데 네.
공파과 초기에 와서 라디오 처음 듣는데 이 라디오가 많이 바뀐 상태구나. 네, 맞습니다.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는데요. 후후후. 제 이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챙겨볼게요. 고맙습니다. 뭐 이름은 뭐 100번이고 수백 번이고 당연히 불러드리죠. 몇 개 남았어요? 제가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죠? 슬슬 이제 여러분들과 밀고 당기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아까 전에는 앵콜까지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개 더 있을까요? 이런 라디오를 찾아 헤맸던 갓 30대가 되었습니다. 책도 구독하려고 샀어요. 고맙습니다, 지성님. 아, 30대시구나. 밀당의 M 교수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 9개 남았다고 우리 또 경호님께서. 저 최근에 겪은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끝날 때쯤에 해드릴게요. 서윤님이 이제 좀 아시죠? 무엇이든 M님이 말한 거에 플러스 1을 하면은 그날의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강사님께서 라디오 처음 하는데 좋은 듯. 고맙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스쿼트 하면서 들으세요? 우리 되게 신기해요. 피아노 치면서 듣는 우리 저기 누가 성도 부장님도 계시고 스쿼트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거는 진짜 아찔해요. 정말로. 제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로.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요 바로 앞에서. 진짜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메시지로 귀신 어떻게 봐요? 귀신 좀 보여주세요. 저도 귀신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 얘기 진짜 네, 안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한밤중의 소녀입니다. 우리 주연님 안 계시네. 다행이다. 어쨌든 제목은 한밤중의 소녀인데요. 오늘은 사실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가 뭐냐면은 집이에요. 집. 그쵸? 우리가 어디에 살던 간에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지위에 있던 간에 집은 항상 존재를 하게 되죠.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과방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집이 될 수도 있고, 군인들한테는 내무실, 생활실이 집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테마를 집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집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고 좋아하실까봐 그런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날려드리려고 일부러 테마를 조금 잡아봤습니다. 한밤중에 소녀랑 .av이라고. 강사님은 집이 내부만이에요? 직업군인이시구나. 그쵸.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뻥이에요. 또 나가지 마세요. 네, 더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한밤중의 소녀.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음 날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공부하던 과목이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방은 책상에서 열려있는 방문 너머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름이었고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베란다 문과 방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잘까 생각하며 기지개를 폈는데
왠지 모르게 살짝 열려있는 그 방문으로 제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웬 여자아이가 미소를 띤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였고 옷은 잠옷 같은 수수하고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있는 것인지 얼굴의 위치는 조금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그 당시 제가 이상한 것들을 자주 보곤 했기 때문에 분명 헛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 방문 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꺼림칙한 기분에 직접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 졸리기라도 했다면 그냥 헛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했겠지만 말짱한 정신으로 방금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공포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잠을 자기로 하고 방 밖을 나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신발장에 걸려있는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은 저와 제 뒤의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방의 입구를 바라본 순간 저는 놀라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방문 틈새로 봤던 그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채로 고개를 돌려 이제는 화장실을 가고 있는 제 등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은 굳어 있었지만 순간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굳은 몸을 겨우겨우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가보니 역시 그 소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그 기억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한밤중의 소녀 듣고 오셨습니다. 어, 솔직히 저는 이거 녹음하면서 아니 이 주인공은 진짜 간땡이가 진짜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방이 뭐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녀가 앉아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또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보면은 기절할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집 안에서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근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본 적은 많은데 관음이 오졌다고 관음증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요? 와우 역시 목소리 죽이는구나야. 우리 정은님께서 아 진짜 요즘 이렇게 계정 이렇게 막 만들어도 되나요? 막 옛날에는 막 저기 뭐야 뭐 삭제당하고 막 그런다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러나 봐요. 저는 똥 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쨌든 뭐 하기스가 필요해. 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한밤중의 소녀. 와 저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문을 열어봤자 얼마나 열었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여자애가 나풀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쳐다보고 있다면 공부는 나발이고 저는 시험도 포기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네요. 네. 재밌는데 앞으로 50명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오순도순한 분위기는 없어지겠죠?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뿌리를 받겠습니다, 교수님. 뿌리 박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김정은이라고요?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궁금한 게, 여러분들 혹시 그 자취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혼자서? 혹은, 자취하고 계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 말고. 자취하신 분들, 어,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앵콜, 마지막 이야기가 자취방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도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이 이야기 끝에 결말에 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음란마귀에 끼인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보고, 정말 무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다르게 보는, 네, 두 가지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주하님이랑 홍철님, 영재님, 우영님, 네, 원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 이번 얘기 오지겠구나야. 벌써 마지막 이야기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우리 자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앵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취방. 재밌어요, 이거.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대학생이 되어 꿈꿔왔던 자취 생활을 드디어 시작했다. 좋은 방은 아니었지만 나만의 아지트가 생긴 것이다. 자유다. 정말 이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밤만 되면 옆집 여자가 남자친구인지 젊은 남자인지 그 사람이랑 밤새도록 떠드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다. 대화 내용도 들을 수 없었고 밤새 그냥 수다를 떤다는 것만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할 정도의 소음이라서 한동안은 참았지만 오늘은 가서 조금 말을 해볼 생각이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예? 누구시죠?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밤새 너무 시끄러워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옆집에 사는 여자는 20대 정도의 젊고 호감 가는 인상의 처녀였다. 성인인 남녀가 자신의 장소에서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저 동의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던 참인데, 그래서 말인데, 방 양쪽에 방음제를 붙이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해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좋은 여자인 것 같았다. 보통 이런 때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뭘요? 그, 거의 매일같이 밤새 당신이랑 얘기하던 그 여자 누구예요? 그럴 리가 없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 혼자 사는데. 여자는 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네. 앵콜곡이래. 앵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어, 정확히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적어주시는 것처럼 그 벽 가운데에서 귀신들이 떠드는 소리를 둘 다, 여자와 남자 둘 다 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뭐 작업을 걸고 있다.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말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그 여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남자한테 그러지 말고 그 벽을 트고 둘이 같이 사는 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던 분이 제일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슬프죠? 그 자취방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더군다나 여자가 안 왔다는 거면 여자친구가 없다는 얘기겠죠? 과연 귀신들이 떠들 과연 귀신들이 떠들기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양쪽 방에서 서로 떠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진짜. 네. 흔한 남자의 꼼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자취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로망과는 거리가 조금 멀죠. 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도 되게 힘들고 솔로인 것을 어필했다. 남자가요. 정다원님께서 집을 이렇게 들쑥 달아서 올리지 마. 진짜 지릴 것 같아. 저보다 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소영님께서 음란막이다. 얘 자취하면 술만 먹죠. 남자가 1인 2역 하는 거 아닌가? 남자가 1인 2역을 한다고요? 와, 이것도 소름이다. 거기서 저기 오늘 있잖아. 너무 행복하다.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 그래? 오늘 근데 옆에 너무 시끄럽지 않니? 그래. 내가 갔다 올게. 저기요. 저 죄송한데 방음제 붙이는 거 어때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혹시 기숙사에 관한 괴담 이야기 있나요? 기숙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정말 많고요. 웬만한 대학교는 싹 다 기숙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조금 테마를 정해 보려고 해요. 물론 완벽하게 정하진 못하더라도 오늘처럼 나의 집, 나의 공간이라는 테마와 기숙사도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대학교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 그리고 다음 주제가 사실 우리 내 여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 여보 시리즈가 지금 4화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차마 제가 녹음을 못 하겠는 게 이게 19금이에요, 19금.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 19금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잔인하거나 굉장히 외설적이거나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테마를 19금이 아니라 한 21금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어, 되게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몇 개 모은 게 있는데 굉장히 듣기 불편해요. 진짜로. 뭐 이건 제가 따로 녹음을 안 할게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성폭행 놀이, 집단 성폭행 놀이라는 게 있대요. 네,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집단으로 뭐 성폭행을 한다는 놀이라는 건데 이런 게 사실 19금은 아니잖아요. 더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실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엄선해서 나중에 다음 주제는 19금, 21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정성님께서 무선 이야기 제보 받으시나요? 아유, 그럼요. 네, 저희 공포학과 메시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리님께서 근데 다음 주에 나 입주란 말이야. 입주하는데 기숙사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수리님을 위해서 기숙사 이야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동훈님, 오늘은 목소리가 깔끔하시네요. 큐큐큐큐. 네. 공포 체험하다가 겪은 스토리도 궁금해요. 사실 저희 매거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매거진 2호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사가세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아무튼. 저도 다음 주에 빌라 3층에 바로 위, 옥상인 곳으로 이사 가는데 며칠 전에 빌라 괴담 들어서 걱정돼요. 그쵸? 그 옥상에 그 발소리가 들렸다는 그 괴담이었죠? 네, 우리 헤라님께 그 이야기가 뜻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읽어주시면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녹음을 후딱 한 다음에 대충 카페로 달려갑니다. 카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들으면서 편집을 하죠. 아니 그런 거 말고 상상하고 전개할 수 있는 걸로 말이에요. 우리 주연님께서 소스를 던져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21금이면은 우리 연우님은 네 나가리 되셔야 돼요.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 들을 때 아, 뭐라 표현해야 될까? 무섭 야릇한 네, 그런 느낌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옆에 지금 한기가 돌고 있지 않나요? 네, 이 상태면 이 상태입니다. 딱 이 상태예요. 딱 요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비슷한 게 있네요. 생긴 건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녹음하다가 귀신 소리 녹음된 적은 없나요?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무섭 야릇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보고 어 군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인들한테 있어서 집은 우리가 휴가를 나가서 엄마가 계시는 집이 아닙니다. 그럼 어딘가요? 군인들에게 집은 내무실입니다. 생활실이자 내무실은 군인들의 집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곡 띄워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너냐? 되게 뻔한 얘기예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어, 좀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자, 주위에 지금 있냐고요? 주위에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보는 그런 건 아니라서. 자, 아무튼 제목은 너냐?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짧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전방에 있었던 한 부대에서는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마다 부대장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그중 궁금증이 강한 한 군인이 몰래 밤에 자지 않고 부대장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몰래 부대장을 따라가 보았더니 무언가를 묻고 있는 부대장. 그 병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부대장이 묻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체였기 때문이다. 그걸 보던 병사가 놀라서 넘어졌고 그 소리에 부대장은 획 고개를 돌려 병사가 있던 곳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병사는 너무 놀라서 생활실로 달려가 누웠다. 방에 가니 병사들은 다 자고 있었다. 다 누워있으면 누가 자신을 봤는지 구별할 수 없잖아? 일단은 자는 척 해야겠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타박타박 이쪽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이 들린다. 부대장이 갑자기 묻는다. 너냐? 아니요. 너냐? 아니요. 그럼 너야? 아니요. 그 병사 차례가 되었다. 그 병사 앞에서 부대장은 발걸음을 멈췄고 너냐? 아니요. 그 이후로 그 병사는 볼 수 없었다. 너냐? 아니요는 부대장이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한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로 대답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이 유치하죠? 굉장히 유치한 얘기인데 우리 그 군대에 계신 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네, 첫 번째로 놀란 부분은 부대장을 따라갔다는 거. 밤에 몰래 혼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한번 놀라셨을 거고 절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쵸? 다들 굉장히 놀라셨죠?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재밌죠? 이런 얘기도 굉장히 짧으면서도 오 소름 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얘기들도 조금 넣어봐야겠어요.
그죠?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잘 못 들었습니다. 뭐뭐 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님, 이거지 말입니다. 이등병 때는 잘 못 들었습니다. 1병 때는 이제 좀 다르죠. 잘 못 들었습니다. 상병 때는 잘 들었습니다. 수경 때는 어? 어?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들이 너는 말을 하는 거냐, 옹알이라는 거냐, 어? 후드로 막 그냥 맞을 뻔했죠. 아, 되게 재밌었는데 군대는 말년이 최고입니다. 저도 군대 괴담이 제일 좋아요. 군대 괴담 지금 밀리고 밀렸습니다. 근데 군대 괴담 싫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군대 괴담 올려놓으면은 거기 사단이나 거기 연대에 있는 분들이 싹 다 이제 태그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좋아요 수만 올라가고 막 좋긴 한데 그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지? 그냥 남자 밭이에요. 남자 밭이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한테는 그거 이야기 봐봤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되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저도 이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 주변에 있던 이제 지인이 제 후배 놈이 대학 이게 군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형, 그래서 왜? 했더니 자기가 그 싸지방에 있는데 사람들이 공포학과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니 왜? 뭐 보고 있는데? 형, 우리 연대 얘기 나왔던데? 사람들 이거 다 보고 있어. 아주 뿌듯했습니다. 내가 진짜 지릴 수 있는 거 제보 가능한데 영재님 제보해주세요. 여러분 그 제보하시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글을 막 에이 대충 쓰시더라도 저희가 잘 각색을 해서 하니까 네,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장은 으허헝? 에? 쓴다? 저 약속 있는 거 깜빡해서 못 갔어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셨죠? 오늘 그 앵콜 노래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소설이건 실화건 상관없나요? 아유, 그럼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면은 지금 방금 그 얘기도 우리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네, 진위 판정을 할 수가 없죠. 무서운 이야기들은 사실로 판명을 하려면 일단은 귀신이 있다는 것부터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약간 40분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듣고 계시는데 벌써 12시가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황금 주말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선물을 하나 더 드려야겠죠? 지금 5번째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신 거지? 길치라서 못 갔어요. 진짜 갔군요. 뻥입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해장 2번 했어요. 와, 막, 일어났더니 막, 여기가 어디야? 말고 있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막, 방문 딱 열었는데 막, 술 냄새가 막 그냥, 술 냄새 때문에 막, 코가 막 마비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일어났더니 이제 막, 그랬죠. 해장 2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해장에는 콩나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 뜨끈한 거, 한 사발이 그냥 원샷하고, 그리고 잠깐 잤다가 일어났더니, 우리 소주 먹으면 항상 이게, 신진대사가 빨라지잖아요. 왜냐면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네, 금방 배고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면에다 콩나물 넣고 파 넣고 자글자글 아주 그냥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그냥 또 한 접시 먹고 그랬더니 제 거울을 봤는데 사람이 거의 2배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 2배가 유지되고 있네. 왜 그럴까?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 마지막 이야기는 또 이것도 우리 주연님 지금 안 듣고 계시죠? 정말 마지막 이야기는 제목은 잠자리의 무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절대 안 주무실 리가 없잖아요. 그쵸? 혼자 주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겪었으면 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아마
약 여기 지금 40분 정도 계시는데 40분 정도 중에 그래도 한 4명? 10% 정도는 오늘 이야기를 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잠자리의 무언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잠자리의 무언가. 작년에 제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저는 동생 둘과 함께 한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함께 잡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다른 방에서 주무시고요. 그때가 작년 6월, 7월쯤이었는데 동생들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캠프에 가게 되어서 저는 혼자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모처럼 자유로워진 느낌에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평소 새벽에 잠깐씩 잠이 깨는 일이 잦은데 그날도 새벽에 뒤척거리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고 바닥에만 이불을 깔아두고 덮는 이불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위에 시달리며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뒤척거리고 있는데 제 옆에 무언가에 소운이 닿았습니다. 잠결이었던 저는 평소처럼 동생이 옆에서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 소름이 온몸에 돋아버렸습니다. 분명히 방 안에서 자던 것은 저 혼자였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결에 베개 같은 걸 만진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방 안에는 그럴 만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만진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일을 겪고 난 후부터는 저는 잘 때도 반드시 스탠드를 켜놓고 잡니다. 아직까지는 이 일이 있었던 후로 혼자서 잔 적은 없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우리 진짜 마지막 이야기, 오늘 44화의 마지막 이야기, 잠자리의 무언가 듣고 오셨습니다. 제발 누가 저희 주연님 좀 말려봐요. 주연님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 얘기는 겪어보지 않으면 무섭지 않죠. 왜냐면은 뭘 잡았는지, 그게 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지, 그게 귀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선물을 보냅니다. 지금 44분, 딱 44분이 보고 계시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네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친구는 우리 주현님, 우리 성도부장님 자꾸 땀에 흠뻑 젖었다고 성도부장님께 보내드리고 이 친구는 우리 이제 목소리가 부러워요. 목소리 진짜 꿀이시다. 이 여성분도 굉장히 목소리가 좋거든요. 네, 오늘 옆에 가서 제잘제잘 소근거려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이분은 오늘 늦게 들어오신 우리 유심님을 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직접 확인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은 네, 꼭 갑니다. 네, 서윤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다고. 네. 아, 이분은 깜빡했네. 이분은 이제 저기 가까운 데 사시는 은영님 보내드려야지. 코가 굉장히 높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코가 높을 수가 있지? 네, 진짜 갑니다. 제일 오른쪽 동무 나한테 보는. 물어볼게요. 북한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평양까지 어떻게 가는 방법을 아나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보내드리면 술 한 잔 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쁜 귀신이 그렇게 좋으세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듣다가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그 헤라님께서 이제 아이가 자녀분이 엄마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나 지금 방금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그래서 헤라님이 아니야 아무 소리도 안 났단다. 얼른 자렴. 네. 오늘 44분께 특별히 다 보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저기 주연님한테 갔다 오고 나면은 네, 다른 분들한테 가라고 전해드릴게요. 잠 못 자는데 더 못 자게 해주세요. 이야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확히 일주일 전인데, 그날 제가 새벽 한 2시, 3시? 2시, 3시쯤 됐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밖에 나갔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1층에 살다 보니까 옆에 이제 벤치래. 저기 벤치 같은 게가, 같은 데가 있는데, 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바람 좀 쐬고 있는데, 자꾸 그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소리가 그 배 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통화할 때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야 임계수. 오늘 어디서 만나? 왕십리? 7시? 앵콜 노래방? 알겠어. 야, 돈 두둑히 챙겨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일상적인 얘기들.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2, 3시에. 근데 그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기 뭐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전화하겠구나. 전화를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문제가 그 소리가 제 앞이나, 제 왼쪽이나, 제 뒤에나, 오른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제 위쪽에서 나는 거예요, 소리가. 전화하는 게. 여러분 그 통화하시는 게 어떤지 알죠?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아니 뭐야 이러고 내가 이러고 있다가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사실 담배 피고 있었는데 담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반쯤 다 그냥 꺼버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죄송하지만은 이제 봤습니다. 솔직히 소리 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봤는데 와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벽면에 그 이제 남자가 그 대머리 빡빡이 남자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위 저렇게 쳐다보면서 전화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손으로 갖다 댔는지 아니 마치 진짜 옆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제잘제잘 대더니 봤는데 그냥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매달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제가 그런 무슨 뭐 신기가 있고 무슨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귀신 막 때려잡고 귀신이랑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따금씩 그런 일들이 있는데 꼭 그 두벽이래. 3시, 2시, 3시, 4시 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진짜 왕왕 있어요. 와 어제 그냥 그때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귀신 하면은 저기서 갑자기 막 여고괴담처럼 퉁퉁퉁퉁 이렇게 나온다거나 혹은 뭐 어디서 기어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하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답도 없어요. 창문도 없는 그냥 벽인데 와 그 빡빡이가 그냥 머리라도 있었으면 내가 얘기를 하네. 빡빡이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막 오줌 지리겠더라고요. 지리겠어 진짜. 와 진짜 제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절대 산으로 안 가요. 저녁에는 절대 산에 안 갑니다.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산에.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녁에 있죠. 정말 야심한 저녁이 되면은 귀신이 다 산에 몰려요. 산에 가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제발 저녁에 등산이랍시고 혹은 산책이랍시고 가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집 앞에 산이 있거든요. 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오줌 진짜 찔끔 쌌습니다, 찔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보세요, 진짜. 제가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내가 뭐 하라는 거 내가 시킨 거 했어? 근데 얘가 뭐 누구랑 누구랑 만난다 그랬잖아.
어디서 볼 건데? 여기? 여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괜찮고 뭐 아가씨들 뭐 친절한데 그런 데로 알아봐봐. 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다가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 이게 뭐야? 이랬다가 위에를 봤는데 그냥 전 맨 처음에 나무에 매달려서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무에 매달린 게 아니라 이 여기 이제 벽 보이시죠? 벽. 여기가 벽이잖아요. 벽에 이렇게 잡을 것도 없는데 여기 매달려가지고 여기 밑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뺨아싸기를 그냥 한 대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녁에 산에 가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저녁은 그러니까 산은 음기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드글드글해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드글드글해요, 진짜로. 진짜 막 뭐라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군대 같은 경우도 산에 지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막 15사단, 17사단 막 접근산 귀신 이런 거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아저씨 귀신이 되어서도 얼마나 고팠으면. 제가 군대를 영재님께서 제가 군대를 12사단 악사단이라는 소문이 많은데 음기가 많아서 산에 가면 위험합니다. 진심입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 밤 10시에 남산 산책 많이 가는데 남산은 저도 저녁에 많이 가죠. 드라이브도 하고 왕돈가스 이렇게 딱 먹고 이렇게 딱 타면서 이제 드라이브도 하면서 너무 좋다. 어때 괜찮지? 너무 좋다 여기 남산 이래서 남산 하는구나. 와 사람들도 많고 막 벚꽃 필 때 그 도서관으로 보이는 그 벚꽃이 막 흩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문제는 혼자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다를 바 없습니다. M 교수님 안녕하세요. 종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주연님 23금이네요. 갑자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진짜 무섭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웠었어요. 일단은 제일 음침하고 무슨 소리가 나고 굉장히 듣기 싫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습니다. 따뜻해서 그런가? 서울역에 오시면 커피 한 잔 사드려야겠다. 까르르르륵. 네, 05 군번. 05년도 군번과 다르게 까르르르르 신나게 웃어주시네요. 저 방금 들어왔는데 다 끝났다니요. 우성님. 아직도 저를 그렇게 너무 저를 이렇게 쉽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1분 45초 정도짜리 당연히 1분 45초짜리 정도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돈 5만 원이 생기면은 4만 원 써버리고 만 원은 쟁여놓죠. 이야기 6개를 7개를 녹음을 했으면 6개만 딱 들려드리고 하나는 쟁여놓습니다. 그건 다 우리 우성님처럼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종원님처럼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깔끔하게 준비하고 아쉽지 않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집에 햄스터를 키우는데 이거 듣는데 걔가 쳇바퀴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 화들짝. 저는 햄스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그 햄돌이랑 햄순이 해가지고 둘이 두 마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렸을 때 키웠었는데 암컷 수컷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둘이 막 교배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햄돌이가 햄순이를 잡아먹더라고요. 햄순이가 안 일어나길래 얘 어디 아픈가 이렇게 봤더니 와 막 그 햄순이 그 내장 있죠 내장 그 안에가 싹 비어있는 거예요. 거죽만 남아있는 거 거죽만. 그래서 햄돌아 맨 처음에 저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햄돌아 이거 햄순이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알았죠. 햄스터가 같이 있으면 이제 잡아먹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영역 뺏긴다고. 그건 햄돌이가 햄순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놀라가지고 햄돌이가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수구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잘 살고 있으려나? 한 15년 전 일이니까 너 죽었겠다. 아무튼 언제 몇 시에 라디오 시작하나요? 매일 밤 11시에
공포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일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네, 좀 쉬어야 돼가지고 네, 안 쉬면은 더 이상 이거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순구님이 음란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순구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또 이상한 그지 같은 사람이 한 명 들어왔네. 이 사람 어떻게 이거 최우남님이 카톡 친구하자고. 이게 뭡니까? 저기 혹시 누구 듣고 계시면 누구 듣고 있대. 좀 이따가 이 사람 차단해야겠다. 저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버린 교수님도 대박. 너무 괘씸했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햄순이랑 햄돌이랑 잘 오붓하게 아이도 낳고 잘 자라주길 바랬었는데 잡아먹어버리니까. 내일은 꼭 쉬세요. 매일 듣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을 안 주어서 그런 건가요? 아닌데 밥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율배식을 했었거든요. 그 해바라기도 까주고 양 양배추를 줬던 기억이 있는데 제보도 되나요? 한 한다원님, 아유 그럼요. 공포아까 메시지로 주세요. 보일러실에서 역사가 쓰일 일이 뭐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되게 너무 그 햄돌이 검은 놈이었는데 햄순이는 그 살색깔이었는데 거죽밖에 안 남아가지고 내장이 뭐 그렇게 많은데 그 내장에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맛있나? 자 어쨌든 M 교수가 숨겨놓은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뒷모습입니다. 어,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섬찟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새코미 달코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 달 만에 암컷은 통통해지고 수컷은 말라 죽었대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 성도 부장님, 주연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분 얘기하기 전에 빨리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뒷모습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나와 동생이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직 아버지께서 젊었을 무렵 혼자 자취를 하던 때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위층에 사는 남자랑 만나 함께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했다고 한다. 지금 44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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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거 어제 틀었잖아요. 그쵸? 이거 어제 틀었는데 근데 문제가 제목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척,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잠깐만요. 어디 갔지? 제목은 똑같은 거 맞는데? 잠깐만요, 금방 찾을 겁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지?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잠깐만. 이거 어제 들은 거 맞아요? 잠깐만, 이거 어제 들은 거 맞나?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맞는데? 어,
당황스럽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음, 자, 잠시만요. 발자국 소리 들었고, 저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44회 기념 라이브가 나요? 전 지림에서 듣습니다. 한글이 또. 날라갔으면 M 교수님 척추 접어버리겠어. 제 척추를 왜 접어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잘못한 것 같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술이 이렇게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한껏 분위기 다 내놓고 덮어 씌웠네. 이거 어떡하냐. 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나 들려드려야겠다. 괜찮은 이야기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거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괜찮으시죠? M 교수, 파일 잃어버려서 척추를 접힐 뻔. 어제부터 자꾸 죄송하다고 100번을 읊조리시네요. 하나도 죄송하네요. 전 뭐 죄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좀 걸크러시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아무튼 제목은 간호사입니다. 아마 여기도 간호학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목은 간호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있었던 공포 체험이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빨리 쉬고 싶었다. 하지만 교장의 시시한 이야기는 10분이고 20분이고 끝나지 않았다.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 결국 한계를 맞은 나는 현기증과 함께 주저앉아 버렸다. 선생님이 그걸 바로 알아채준 덕분에 양호실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은 빈혈 같으니 천천히 잠을 자고 있으라고 나에게 말을 하고 방을 나가셨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종종 조회 시간에 넘어져서 양호실 가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되다니. 딱히 졸리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그저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양호실 문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문을 보면 문에 붙어있는 작은 창문 너머 엄청나게 예쁜 간호사가 거기에 서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우와, 정말 미인이다. 흥분하고 있자니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왔다.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에 간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겠지만 흥분했던 탓인지 나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까지만 왔지만 변함없이 웃기만 하고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나는 뭔지 모르겠어서 그저 살짝 웃었다. 그러자 갑자기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탔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너무나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간호사는 내 위로 올라와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나 역시 매우 흥분해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간호사의 얼굴은 악귀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어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나는 괴로워서 간호사의 손목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그 무서운 힘으로 조르고 있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도 없었다. 간호사는 더욱 체중을 실어 완전히 죽일 생각으로 목을 졸라왔다. 눈이 서서히 흰자 위를 드러내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이제 끝인가? 싶었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간호사는 갑자기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자 선생님은 들어와서 어머, 감기 걸렸니? 라고 태평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떨면서 선생님에게 봤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감기 때문에 환각이라도 본 것이라며 건강검진하는 날도 아니니 간호사가 있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만 해줄 뿐이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간호사를 본 적이 없었지만 도대체 그 간호사는 무엇이었던지 아직도 너무나도 무섭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21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음란마귀에 시인 분들은 이미 중간부터 네, 자기들도 간호사처럼 싱글싱글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와 정말 무인이다 올라탔다 하는 순간 다들 흥분해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겠죠? 아무튼 이 정도 수위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딱히 19금 얘기는 아니어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아직 멀었어요, 햄님. 31금은 언제 주나요? 31금이요? 31금 들으면 여러분 다 나가요. 도대체 이 M교수란 양반은 어떻게 M교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게 나올까? 아,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라이브도 괜찮겠네요. 라이브 좋아요. 라이브가 훨씬 좋아요. 지금 방금 읽은 거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혀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가지고 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녹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고요. 가끔씩 라이브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목 조른다고 했을 때 김희철이 트와이스 조르지마 춤추는 게 생각났어요. 목 조르는 그 옆에서 조르지마 아니 도대체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 네. 어째서 혀를 잃었었죠? 어제는 혀를 잃었었죠. 예, 맞습니다. 제가 33금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후끈하구만. 오늘은 주연님의 데이. 요 근래 우리 주연님 행복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오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시옷 발음이 셉니다. 숫사슴 숫사슴 잘 들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방송은 오늘 그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44화까지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나름의 우리한테 있어서는 44화라 그러면은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네,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어제 기억은 조금 잊어버리세요. 근데 인간적인 것도 좋긴 한데 어제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거의 음, 개에 가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고요. 아, 내일은 조금만 쉴게요. 내일은 하루 정도만 쉬려고 합니다. 내일은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녹음을 후다닥 해야 되는데 후다닥 하면 또 듣는데 재미없죠. 그래서 그렇게 할 바야 차라리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충전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M님 26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우지 말라고요? 뭘 지우지 말아요? 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운전 4시 44분. 자, 여러분들 단톡방에 가서 네, 단톡방 가셔서 남은 네, 공포 다 털어버리시고 편히 주무시고 우리 행복한 일요일을 네, 만나도록 해요. 선철님, 영재님, 주연님, 유성님, 우성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임 교수입니다. 네, 오늘 또 토요일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초영님께서 1바를 하셨고 2바는 우리 서윤님, 네, 그리고 영재님, 현정님, 주연님, 뭐 에리님, 헤라님, 다솜님, 아, 민식, 와 민식님 제가 아는 그 민식님인가요? 한 3, 4월 달에 뵀던 분 같은데 맞나? 어쨌든 반갑습니다. 현식님, 민수님, 헤라님, 태인님, 은영님, 연우님, 네 반갑습니다. 민호님 안녕하세요. 상호님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이거는 그 헤미올라 헤미올라라는 그 네, 헤미올라라는 가수의 제목은 기억이라는 제목이고요. 어제도 제가 틀어드렸었는데 어, 왜 기억이라는 노래를 들었냐면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희 기억은 어제 라디오를 키자마자 여러분들께 뭐라 뭐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불에 빵꾸 안 났나요? 이불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이불 하나 다시 사야 돼요. 주변에 이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불이 지금 너덜너덜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세범님 반갑습니다. 저는요 지행님이요. 지행님도 알죠. 근데 사실 진짜 초창기에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기억해요. 특히 왜냐면은 댓글 하나만 달려도 막 W 교수랑 저랑 막 둘이서 와 이분 맨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네 감사하다. 근데 이제 되게 기억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태식님도 진짜 태식님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고 저 대시 교수님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저 소환하라고 맞아 기억나요. 네 서윤님 빨리 그랬죠. 여러분 죄송해요. 네, 네 기억님도 알고요. 다 알죠. 저는 연우는 귀여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사실 그냥 듣고 있으면 무섭진 않아요. 이런 얘기는 그쵸? 그냥 듣고만 있으면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문제가 정말로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내 아파트의 층수를 세고 봤는데 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불이 깜빡깜빡 마치 누군가가 껐다 키는 것처럼 그리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네, 그날 하루가 굉장히 찝찝하겠죠?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시청자가 또 많죠?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습니다. 50분. 오늘 최고 청취자 찍으면은 진짜 좋겠다. 뭐 아무튼 1층이라 바로 보입니다. 저도 1층에 살아요.
어쨌든 그쵸. 아버지가 불 켜놓고 장승을 넘어뜨렸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뭐 밖에 나가 계시는 것 같아요. 19층에 사세요? 어휴. 아, 오늘 배경 괜찮죠? 이거 배경이 이제 저희 그 디자이너로 계시는 그 제인 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거고요. 아무래도 썸네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굉장히 잘 그려주셨어요. 아,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귀신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귀신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요 밑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벌벌벌 떨면서 마치 떨리지 않는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제와는 조금 다르네요. 네, 어제와는 확실히 분위기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를 겁니다. 네. 아, 오늘이 44회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주파수는 44.4MHz고 오늘은 44회. 죽음의 숫자가 양쪽으로 붙어 있죠. 역시 여자를 좋아하는 M 교수님. 요거 뒤에 있는 거는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거 뒤에 있는 거는 네. 오랜만이에요. 고은님 반갑습니다. 기브미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라고 또 저를 세게 재촉해 주시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 기브미님을 위해서 아는 사이에요. 반가운 또 우리 연우님의 친구시구나. 저 오늘 방송 사죄했나요? 오늘 사죄 방송 했냐고 우리 우형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뭐 그런 굉장히 취해 보이더라고요. 와, 아침부터 막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도대체 제정신이신가요? 해장을 하셨나요? 해장은 콩나물이 최고랍니다. 이불을 얼마만큼 차신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오늘은 조금 힘들어서 이야기를 4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앵콜이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그렇게 빡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너무 제 입장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혼자 듣고 있으면 무서울 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무서운 내용 있긴 있죠. 당연히 무서운 얘기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이 무서움의 정도가 좀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학과 단톡방은 저기 서윤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네,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사죄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네, 사죄 안 할 겁니다. 사죄 안 합니다. 저는 잘했어요. 네, 아이고.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방에 켜진 불이라는 제목인데요. 약 한 4분짜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파트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혹은 부모님과 같이 살던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 조금은 공감할 수는 있는데 좀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네, 네, 매번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 공포심을 최고조로 해서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기왕에 들을 거면은 최대한 무섭게 듣고 아찔한 것이 제일 좋겠죠. 네, 불을 끄고 혼자 누우셔서 이어폰으로 눈을 감고 들으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방에 켜진 불.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방에 켜진 불.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4월쯤의 일입니다. 저는 정신없이 과제에 쫓겨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 해가 짧았던지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할 때에는 언제나 해가 지고 어두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저는 집으로 향하면서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늦게까지 가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 가고 있어? 어. 4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저에게 생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집이 보일 때면 눈으로 천천히 1층부터 한층 한층 올라가며 집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날도 눈으로 한층 한층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1층, 10층, 15층, 16, 뭐지? 16층에 제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가게에 계시고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세다 보면 가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1층, 11층, 16층. 분명히 우리 집 16층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방은 어두운데 제 방만 유독이 환히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내가 아침에 불을 켜놨었나? 이상하게 생각하며 방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불이 한 번 깜빡하고는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 길로 경비실에 달려가 경비 아저씨께 엘리베이터 CCTV 감시를 부탁드리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물어보니 제가 올라가고 나서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집 안엔 아무도 없고 제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싸늘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섬뜩해서 결국 이날은 제 방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던 탓인지 다음날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집을 나섰는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시고 특히 토속신앙과 민간신앙을 좋아하셔서 작은 장승들을 현관 앞에 두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승들이 모조리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며칠간은 제 방에서 자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목검을 품에 안고 잔 이후로는 별탈 없이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르르 떨어져 있던 장승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어차피 또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죠? 사실 그 집에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었었고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는데 지금 몇몇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 침입한 것이다. 혹은 귀신이 와서 잠깐 여기 있다 간 것이다.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뭐 싸늘했다, 분위기가 무서웠다 등등 귀신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미신이나 토속신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어머니가 가져왔던 그 장승들이 엎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귀신이